마스크 관련해서 이 마스크의 공급 업체인 사실상 독점의 권한 비슷한 걸 갖고 있는 지오용이라는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오늘 일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관련된 이야기 세 번째 주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오브제 첫날이었습니다. 저도 직접 오브제가 잘 되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오브제에 우리 국민들이 쉽게 마스크 살 수 있는지, 예전보다 나아졌는지, 마스크 공포는 좀 줄어들었는지 현장 돌아다니면서 어제 취재해봤습니다. 일단은 어제 있었던 일부터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셨을 것 같아서 공적 마스크 구매하시기 전에 이 부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약국마다 입고 시간, 판매 시간이 다 제각각입니다. 일괄적으로 9시부터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일괄적으로 9시부터 판매하시는 줄 착각하시고 아침 8시부터 줄 서 있었는데 약국에서는 안 들어왔어요. 오후 2시인데요? 오후 3시인데요? 약국마다 다 제각각. 이건 소비자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량도 부족해서 금세 품절이 됐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세종문화회관 옆에 있는 약국이었는데 하루에 입고됐던 마스크가 200장, 한 사람당 2명씩 살 수 있으니까 100명밖에 못 샀어요. 줄은 100명 넘게 서서 저도 못 사고 저와 같이 줄 선 분도 못 사고 사진만 찍고 등본 발급 사이트인 주민등록 등본 발급 사이트인 정부24는 한나절 먹통이 있었다. 신분증을 확인하느라 여기저기 실랑이, 마스크를 내놔 낯들고 협박한 60대도 검거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견된 아우성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단순 산수 한번 해볼까요? 전 국민을 5천만 명이라고 단순히 생각해보고 매주 2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5천만 명 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1억이죠. 마스크가 1억 장이 매주 필요하다라는 건데 국내 마스크는 한 주에 7천만 장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면 단순 산수로도 매주 3천만 장이 부족하다. 정부 설명대로 전 국민이 2장씩 못 산다. 이건 단순 산수로 드러난 겁니다. 정부가 노인 어린이를 제외한 경제활동 인구만 개선한 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제가 직접 약국 5곳을 취재해봤습니다. 직접 이렇게 돌아가봤고. 옛날에 앞에 있는 약국인데요. 마스크가 2시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벌써 10분 전부터 지금 줄에 서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저 약국 같은 경우는 제가 2번이나 갔었어요. 언제 마스크를 파는지 몰라서. 3시에 판다고 해서 2시 한 30분쯤 가봤는데 이미 100명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 계십니다. 제 뒤로도 많은 분들이 줄을 섰는데 저도 못 샀고 제 뒤에 줄 계신 분도 서지 못했다. 약대 교수님 나와 계시잖아요. 김정기 교수님. 이게 제가 직접 5군데로 돌아다녀 보니까 저는 일단 제가 기자인데도 사전에 정부로부터 약국마다 판매 시간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약국을 방문하셔서 마스크가 언제부터 판매되는지 시간을 체크한 뒤에 줄이 많이 설 수가 있기므로 최소 2시간 전에는 나와서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거든요. 막상 가보니까 약국마다 시간이 다 달랐더라. 많은 분들이 못 사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어제 이제 저희 아들이 10살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가 사는 날이야 대리 구매를 갔는데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약국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다 품절됐다고 매진됐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예전 동네 그 약국들을 갔어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못 샀습니다. 아니 고려대학교 약대 교수도 못 사요 마스크를? 약대에도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 약대에 마스크 없습니까? 고대 다 떨어졌어요? 마스크? 없습니다. 어느 약대도 다 없습니다. 아니 약대에 마스크가 없구나. 네. 그래서 결국은 못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공적 판매, 특히 약국을 위주로 한 공적 판매를 실행을 하는 건데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약국마다 입고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아는 지인과 약간 규모가 큰 약국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약국 전화로 했더니 빨리 끊으라고 하도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빨리 끊고 휴대폰으로 하라고 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땠냐고 그랬더니 여전히 줄은 길게 늘어서고 그리고 약국에 들어올 때 마스크를 또 안 쓰고 오시니까 이게 또 약국 내에서 어떤 감염 우려도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약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논리가
딱히 이제 이게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약국에서는 실제로 마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사분들은 고유의 업무, 그러니까 약품을 판매하고 조제하고 그리고 복약 지도를 하는 고유의 업무에 지장을 받으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어제 제가 전화한 약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약사분이 여러 분이신데 그러니까 일선 동네 약국 같은 경우에 약사분이 한 분 계시면 예. 그 마스크 팔다가 실제로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이들용을 대리구매하러 갔는데 예. 아이들께 다 떨어지면 어른 거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이들한테 이 얼굴이 작기 때문에 이 조임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없으면 큰 걸 쓰면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아무런 효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보니까 이제 일부 국민들 사이에 양보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자라는 이제 캠페인이 서서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정확하게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서로 동참을 할 텐데 그럼요. 왜 그럼요. 이렇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거기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필요하긴 하나 집에만 주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자 이런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단합력이 굉장히 높은 국민들인데 이런 그럼요. 부분을 아직까지 우리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좀 못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저는 어제 샀어요. 사셨군요. 네. 성공하셨군요. 저도 이제 제 애 걸 대리 애기 거. 구매를 했는데 이게 제가 어제 보니까 약간 각각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내 약국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약국마다 똑같은 분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네 약국이 사기가 쉽고 집에 계신 분들이 조금 편해졌고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이제 직장 옆에 가려고 하면은 빨리 떨어지고. 이거 좀 꿀팁이군요. 네, 저는 어저께 좀 마음을 비우고 저녁 때 좀 이제 번화가에 있는 약국에 한번 가서 이제 물어나 보자. 동네 약국. 네, 거기 번화가 있는 번화가 약국. 약국.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어디 앞에 분이 뭐 주민등록번호를 내고 있길래 저도 내밀었어요. 쓱. 네, 그러니까 애들 건 남았다. 50대 간데 어른들 건 다 나갔고 애들 건 남았다고 해서 운 좋게 이제 대리 구매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막 풍기 현상이 있을 때 젊은 층은 그래도 막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하고 해서 하는데 어르신들은 줄 서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약간 어르신들이라든지 집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좀 편해진 게 있어요. 예. 좀 들어오니까 동네 약국마다 다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안 되고 직장인들 젊은 사람들은 어려워졌고 그래서 그런 제가 보도도 본 게 그런 직종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의 창구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은 은행이 비싸게 사서라도 나눠줬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이제 뭐 비싸게고 뭐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업에서 이제 단체 구매를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뭐 출근 시간에 나가가지고 줄 서야 되니까요. 예.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마스크 사시는데 성공하셨는지 물어봤습니다. 승질나죠. 그럼 호떡 치고니 그냥 밤낮 왔다 갔다 이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부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깔리게 만들어놓고 차라리 동사무소 해야 돼. 주민등록 다 저기 다 임명이 돼 있잖아. 없어요. 힘들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입구 시간이라도 정확히 알 수 있으면 그 시간대라도 나올 수 있어요. 서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마스크, 이게 되게 사는데 지금 불편하고 막 그렇긴 한데, 이 사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세계범직한 그런, 우리가 좀 좋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뭐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사회주의 국가는 모든 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일종의 사회주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거를 참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약사들은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약사들도 난감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목요일에 오셔야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렇죠, 안 돼요. 안 돼요. 이분 네. 끝났어요. 이제 여기가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도저히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살아야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못 하겠다고.